40년 동안 한 푼도 안 벌고 제 돈으로만 살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더니 저한테 이혼하자고 큰 소리 쳤어요. 재산 반 달라고요?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1년 뒤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소리도 듣고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제 인생에 단 하나 후회되는 게 있다면 바로 결혼이에요. 남편과는 젊을 때 만났어요. 그땐 참 잘생기고 말도 잘했죠. 당신이 있으면 세상 다 가진 것 같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회사를 몇 번 옮기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직장을 구하지도 않더라고요. 당신이 사업 잘하니까 내가 집안일 도우면 되지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중엔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부부니까요. 주변에서도 남자가 자존심 상하는데 이해해줘야지. 그래도 가족 아니냐며 저보고 참으래요. 그래서 전 참았습니다. 40년을 참았어요. 제가 벌어온 돈으로 남편 용돈 주고 차 사주고 골프장 회원권까지 끊어줬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밥 사고 술 사면서 돈 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돈이 전부 제 돈인데도 말이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도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녁도 안 차려놨죠.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서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느라 돈 좀 더 줘하는 게 남편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건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세대가 그렇잖아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딱 1년 전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예요. 벨이 계속 울려서 누군지 보려고 폰을 들었죠.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이 수연이었어요. 누군지 몰라서 메시지를 열어봤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우리 남편이? 저는 정신없이 위로 스크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메시지들. 차마 말로 하기도 부끄럽네요. 오늘 저녁에 그 레스토랑 가자. 어제 선물 고마워. 너무 예뻐. 당신 만나면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제 돈으로 먹여 살린 남자가 내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선물 사주고 비싼 레스토랑 데려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진도 있더라고요. 30대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가 남편 팔짱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숨이 막혀서 주저앉을 뻔했죠. 40년이요, 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젊은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렸어요. 골프 갔다 온다더니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 풍기면서요. 왜 안 자? 하고 묻길래 저는 차갑게 한마디 했죠. 휴대폰 놓고 갔더라. 수연이한테 연락 왔던데? 그 순간 남편 얼굴이 싹 굳더니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짓다가 이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봤어? 하고 대놓고 묻는 거예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한테 미안함이나 후회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걸요. 40년 동안 내 돈으로 살면서 이제는 다른 여자한테 내 돈 써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몇 살 먹은 사람이 젊은 여자랑.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남편이 웃더라고요. 비웃듯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렇지. 돈만 있으면 뭐해?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일만 하고. 난 여자가 필요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누구 보고 재미없대요? 제가 왜 말이 없고 일만 했겠어요? 당신이 놀고 먹으니까 제가 더 일해야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남편 용돈 주고 좋은 차 태워주고 그렇게 산 게 잘못인가요? 평생 한 남자만 보고 살았는데 그 남자는 제 돈으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전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사업도 손에 안 잡히고 머릿속에 온통 그 메시지들과 사진만 맴돌았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다들 참아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걸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썩어가던 상처가 그날 드디어 터져버린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자지 않았어요. 아니, 같은 방에도 있기 싫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숨소리만 들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회사 직원들이 사장님 안색이 안 좋다고 걱정할 정도였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한두 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그 젊은 여자 사진이 떠올랐고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녁에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처음엔 사과라도 하나 싶었어요. 아니면 용서를 빌거나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자기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대요. 나랑 살면 숨이 막힌대요. 수연이라는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고 싶대요. 여러분, 저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바람을 피운 사람이 평생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이혼하자니요? 제가 물었죠. 재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내조를 했으니 재산의 절반은 자기 몫이래요. 집도 반, 차도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고 매달 생활비도 줘야 한대요. 심지어 위자료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확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울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제 눈물과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안 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라기보다는 계산을 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손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사업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냉정하게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제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요. 모든 걸 설명하고 남편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들 캡처한 것도 다 보여줬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명백한 유책 배우자니까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갈 수 있다고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또 재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빨리 합의해서 정리하자면서 자기도 새 인생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때 남편 표정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약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혼하자면 재산 반 떼주고 울면서 보내줄 거라고 착각하는구나. 저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알았다고,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이혼 서류는 내가 변호사 통해서 준비하겠다고 했죠. 남편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응하니까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집도 제 명의, 차도 제 명의, 통장도 전부 제 명의였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당연했죠. 남편은 40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으니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 준비해 왔을 때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했죠. 재산 분할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결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도 차도 통장도 전부 제 명이니까 남편이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고요. 남편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40년 동안 한 푼도 안 벌고 내 돈으로만 산 사람이 무슨 재산을 가져가냐고요. 바람까지 피운 주제예요. 남편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법원 가면 자기가 이긴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라고요. 법원 가면 바람 피운 증거 다 제출할 거고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위자료 물어야 할 거라고요. 그 순간 남편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아마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볼펜을 남편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으라고요. 지금 순순히 찍으면 조용히 보내주겠지만 법원 가서 시간 끌면 더 잃을 거라고요. 바람 피운 사실이 주변에 다 알려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 전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수연이가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요. 저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서류 챙겨서 가방에 넣고 남편한테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만 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술 한잔 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개운했죠. 이제 저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돈을 쓰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결국엔 바람까지 피운 남자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끝나 있었으니까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하면서요. 그게 제가 사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은 거의 말을 안 하고 방에만 박혀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회사 나가고 일상을 유지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통쾌했어요. 남편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갈 게 정말 없다는 걸요.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제가 사준 것들이었죠. 시계도 구두도 가방도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남편은 캐리어 하나 겨우 채우고는 그게 다였습니다. 이삿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쳐다보기만 하더니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40년 살았던 집을 그렇게 캐리어 하나 끌고 나간 거예요. 저는 창문으로 남편이 택시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남편 흔적을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죠. 옷장에 남은 옷들 전부 버리고 면도기며 칫솔이며 화장실에 있던 것들도 다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 골프 사진도 떼어냈고요. 그렇게 집안에서 남편 흔적을 싹 지우고 나니까 정말 개운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여유롭게 커피 마시면서 신문 봤어요. 남편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아침밥 차려줄 필요도 없으니까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일이 훨씬 잘 풀렸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니까 결정도 빨라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더라고요. 직원들이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전 정말 밝아졌어요.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동네가 좁으니까요. 처음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좋다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요. 평생 직장도 없이 내 돈으로 살던 남자가 바람까지 피워서 쫓아냈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재밌었어요. 대부분 잘했다고, 통쾌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고, 왜 그런 남자랑 40년이나 살았냐고 말이에요.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남편이 답답하긴 한데 내 남편만큼은 아니었다고요. 적어도 자기 남편은 돈을 벌긴 벌었다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오랫동안 참고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함께 다니던 골프 모임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요즘 골프장에 안 나온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었죠. 남편이 골프장 회원권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사람이 말하길 남편이 급하게 헐값에 팔았대요. 그 얘기 듣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회원권도 제 돈으로 끊어준 건데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팔아치운 거죠. 얼마나 급했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겠어요. 골프 모임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났나 봐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쫓겨났다는 얘기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남편한테 재산을 얼마나 줬냐고요. 한 푼도 안 줬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요즘 형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모임에서도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대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내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 평생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나이도 이제 60 중반인데 누가 고용하겠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그 젊은 여자 수연이랑도 헤어졌대요. 이것도 동네 소문으로 들었는데요. 수연이가 남편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차버렸대요. 처음엔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나 봐요. 비싼 레스토랑도 데려가고 선물도 사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빈털털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60 중반 남자요. 수연이는 바로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남편이 몇 번 찾아갔는데도 문전박대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 들었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 여자도 결국 돈 때문에 남편을 만났던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새 인생 산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정말 잘 지냈어요. 사업은 더 번창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니까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 수업도 듣고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했어요. 밤에 집에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TV 보고 싶으면 보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일찍 자고 싶으면 자고요. 남편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 인생이 정말 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불쌍하게 보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너무 잘 지내는 걸 보고는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이혼하고도 저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쁜 결혼에 매달리는 것보다 홀로 사는 게 100배 낫다는 거리요. 나이가 많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계속 살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 증거예요. 이혼하고 딱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건물 앞에 이상한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다고요. 사장님을 만나러 왔다는데 예약도 없고 행색이 말이 아니라고요. 저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무슨 영업하러 온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려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사장님 남편이라고 하면서 꼭 만나야 한다고 난리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 1년 만에? 대체 무슨 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사무실 앞에서 소란 피우면 곤란하니까요. 비서가 남편을 회의실로 안내했는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진짜 제 전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헤어질 때만 해도 나름 괜찮은 옷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앉아있던 남자는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얼룩투성이에 찢어진 데도 있었어요. 신발은 닳아서 구멍이 났고 손톱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얼굴을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핏기도 없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잔뜩 져 있었어요. 1년 만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냐고요. 남편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더니 결국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예순 중반 된 남자가 사무실 회의실에서 엉엉 우는 모습이 참 볼품없더라고요. 남편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난 1년이 정말 지옥 같았대요. 이혼하고 나서 수연이한테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났대요. 수연이가 남편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고는 바로 태도가 변했대요. 처음엔 달달하게 굴더니 나중엔 욕하면서 나가라고 했대요. 거기서 쫓겨난 남편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다들 외면했대요. 골프 모임 사람들도 술 친구들도 전부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들 피한 거죠. 결국 남편은 고시원에서 살다가 나중엔 그것도 못 내고 쫓겨났대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뽑아준대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요. 평생 일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도 나이 많다고 안 뽑아주고 식당 설거지도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결국 남편은 노숙을 했대요. 공원 벤치에서 자고 무료급식소에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몇 달을 떠돌았대요. 겨울에는 추워서 죽는 줄 알았고 여름에는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몸도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약 살 돈도 없어서 그냥 참았대요. 남편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이제는 정신 차렸으니 열심히 살겠다고, 집안일이든 뭐든 다 하겠다고 애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40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바람까지 피운 사람의 말로가 이거구나 싶었죠. 남편이 계속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바람 같은 거 절대 안 피우겠다고,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나만 보고 살겠다고요. 심지어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쳐다봤어요. 1년 전 이혼할 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지꼴이 돼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이제야 깨달았대요. 수연이는 돈만 보고 다가온 거였고 친구들도 다 이용만 하려던 거였는데 진짜 내 편은 나밖에 없었대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그걸 깨달았다고요? 40년 동안은 몰랐으면서요? 바람 피우고 이혼하자고 큰 소리 치던 그때는 왜 몰랐냐고요? 남편이 정말 잘못했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귀신이 씌웠던 거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밥이라도 얻어먹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남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1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과 지금 이 초라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살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돌아온 거였어요. 마지막 선택지로 저를 택한 거죠. 저는 회의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을요.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도 연민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하고 냉정해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남편한테 물었죠. 지난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냐고요. 수연이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외면당하고 거리를 떠돌 때 나는 한 번도 생각 안 났냐고요.
남편이 매일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했고 잠을 잘 때도 꿈에서 저를 봤대요. 잘못했다는 생각만 들었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대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못 왔다가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왔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진짜 나한테 미안했으면 진작에 왔을 거라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나서 왔다는 건 그동안 다른 방법을 다 찾아본 거잖냐고요. 결국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마지막으로 나한테 온 거라고 말했죠. 남편이 부정했어요. 아니라고, 진짜 반성하는 마음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만약에 수연이가 계속 같이 살자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요. 만약에 친구들이 도와줬으면요? 만약에 좋은 일자리를 구했으면요? 그래도 나한테 왔을 거냐고 물었죠. 남편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입만 벙긋거리면서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결국 이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온 거였어요. 나한테 돌아가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저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보면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죠. 남편한테 40년을 돌이켜보라고 했어요. 그 40년 동안 남편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적 있냐고,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준 적 있냐고, 제가 사업 때문에 고민할 때 조언해 준 적 있냐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제 돈으로 먹고 마시고 놀기만 했잖냐고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집안일을 했다고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죠. 집안일이 뭘 했냐고요. 설거지, 빨래, 청소, 하나도 안 했잖냐고요. 가끔 쓰레기 버리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기생충처럼 나한테 붙어서 내 돈으로 살았다고요. 나는 남편한테 호스트였고 남편은 나한테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고요. 그러다가 더 좋은 숙주를 찾았다고 떠났는데 알고 보니 그 숙주는 가짜였던 거라고요.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자기도 사람인데 기생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저는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한 거라고요. 기분 나쁘면 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요. 남편이 증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붉히면서 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죠. 40년 동안 남편이 번 돈이 얼마냐고, 집에 가져다 준 생활비가 얼마냐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게 뭐냐고 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내 인생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고요. 오히려 짐이었다고요. 무거운 짐을 40년 동안 짊어지고 산 거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고요. 아침에 눈 떠서 남편 얼굴 안 봐도 되고, 남편 눈치 안 봐도 되고, 남편 용돈 안 줘도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요. 제 인생이 정말 제 것이 된 기분이라고 했죠. 남편이 또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회는 40년 동안 충분히 있었다고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변할 생각을 안 했잖냐고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 선택의 결과라고요. 바람 피우기로 선택한 것도, 이혼하자고 큰 소리친 것도, 재산 없이 나간 것도 전부 남편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말했죠. 저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인생은 남편이 만든 거라고, 이제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하며 살라고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면서 비서를 불렀죠. 비서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앞으로는 이 사람이 오면 무조건 경비실에서 막으라고도 했고요. 비서와 경비가 남편을 끌고 나가는 동안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고, 좀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멀어지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창밖을 보면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완전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40년의 잘못된 결혼, 1년의 자유로운 삶,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만남까지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비서가 다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냐고요.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너무 괜찮다고, 오히려 개운하다고요. 비서가 사장님 정말 멋있다고, 본인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눈빛도 살아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얼굴이구나 싶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혼자 조용히 건배를 했죠. 나 자신한테요. 40년 동안 참고 견딘 나한테, 용기 내서 이혼한 나한테, 그리고 당당하게 거절한 나한테 건배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세상이 무섭다고 해서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사업도 잘 되고 친구들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눈 떠서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도 만족스러워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삶이에요. 남편은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쁘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든 기회는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잘못된 관계를 끊어낼 용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요. 저는 65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삶이 정말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